여러분, 제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도 없는 게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2년 전,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 정체를 숨겨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27살이에요. 그냥 아니, 평범한 척했던 며느리였죠. 남편은 착했어요. 시댁도 처음엔 저를 예뻐해줬고요. 하지만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죠.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없냐? 고요. 하지만 전 말했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무시와 모욕이요. 고아 주제에 감지덕지 해야지. 의지할 데도 없는 게 부모도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나 봐. 매일 듣는 말이었어요.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의 투자자가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시댁은 난리가 났죠. 청소하고 요리하고 준비하느라요. 저도 밤을 새워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틀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 밖에 서 있던 분들, 저는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시댁은 몰랐죠.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요.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 무시당했어요. 물 떠오고, 심부름하고, 그분들 앞에서도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제가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부모도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나? 그때였어요.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연아, 이딴 취급받으려고 부모 없는 척한 거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왜 정체를 숨겨야 했는지, 어떻게 2년을 버텼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2년 반 전 봄이었어요. 서연은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력서를 수정하는 중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뒤였어요. 저기, 혹시 자리 괜찮을까요?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 네. 앉으세요. 서연은 자리를 조금 옮겨줬어요. 카페는 점심시간이라 만석이었거든요. 남자는 감사하다며 웃었어요. 환한 미소였어요. 회사원이세요? 아, 네.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요. 이름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서연과 준호의 첫 만남이요. 준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어요.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작지만 알차게 키워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서연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표정은 관리했죠.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한솔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준호는 다정했어요. 커피를 한 잔 더 사주겠다며 카운터로 갔다가 서연이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서 주문했어요. 카페라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메뉴판 보실 때 잠깐 멈추셨잖아요.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퇴근 후 카페에서, 주말엔 한강에서요. 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요. 직원들한테도 좋은 일터를 만들어주고요. 멋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준호의 눈빛이 빛났거든요. 6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 저녁 한강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준호의 표정이 급히 바뀌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신뢰를.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라서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미안해요, 준호 씨. 거짓말해서.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요. 1년이 흘렀어요. 어느 겨울 저녁 준호가 서연을 특별한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서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죠. 서연 씨. 아니, 서연아. 평생 내가 지켜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네. 좋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준호가 반지를 끼워줄 때 서연은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부모님, 이 모습 보셨으면. 서연은 2년 전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과 크게 싸운 뒤였죠.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다 너한테서 뭘 얻으려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는 제 마음을 모르세요. 너를 지키려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왔어요. 연락도 끊었죠. 이번엔 진짜 사랑을 찾을 거야. 내 재산이 아니라 나를 봐주는 사람을.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준호의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죠. 서연 쪽은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친척분들은 안 오세요? 준호의 어머니 정미숙 씨가 물었어요. 저 혼자 자라서요. 친척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외롭지 않을 거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아버지 박철수 씨도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착한 애거든. 네, 아버님. 잘할게요. 신우이 지혜도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잘 지내요. 우리 오빠 좀 잘 챙겨주세요. 응, 고마워. 그날 서연은 행복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준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 내 와이프. 나도 사랑해요, 여보. 신혼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강동구에 있는 투룸 빌라였죠. 준호가 회사 근처로 구한 집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가 서연을 안아 올렸어요. 문턱을 넘으며 웃었죠. 어머,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운데? 둘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벽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을 붙였어요. 냉장고 문에는 자석으로 메모를 남겼죠. 여보, 회사 잘 다녀와요. 저녁 맛있게 해놓을게.
준호는 매일 출근 전 그 메모를 보며 웃었어요. 주말이면 둘이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며 웃고 떠들었죠. 이거 사자. 그건 너무 비싼데? 우리 여보 좋아하는 거잖아.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겐 꿈 같은 나날들이었죠. 시댁도 자주 찾아왔어요.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요. 우리 며느리 잘 먹고 있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긴.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서연을 예뻐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연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우리 며느리 손이 야무지네. 아직 부족해요, 어머님. 아니야. 정성이 보여. 시아버지도 서연을 챙겼어요. 서연이, 회사 일은 괜찮아? 네, 아버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시누이 지혜와도 가끔 쇼핑을 갔어요. 언니, 이거 어때요?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서연은 매일 밤 준호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준호가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끔 불안했지만 서연은 그 생각을 머리 밖으로 밀어냈어요. 아니야. 준호는 달라. 나를 진짜로 사랑해. 그렇게 믿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준호가 서연을 데리고 한강으로 갔어요.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였죠. 여기, 우리 처음 손잡은 곳이잖아. 기억해줘서 고마워. 평생 기억할 거야. 준호가 서연을 꼭 안았어요.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서연은 진심이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강물이 반짝였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응. 약속해.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서연은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요. 결혼 1년 6개월째.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도시락을 쌌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여보, 일어났어? 준호가 씻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도시락 싸놨어. 점심 꼭 챙겨 먹고. 고마워. 준호가 재킷을 입으며 서연의 이마에 뽀뽀했어요. 아직은 다정했죠.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식탁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죠.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한 번도 서연에게 이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안. 오늘 회사에서 좀 일이 있어서.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죠. 무슨 일인데?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어. 갑자기. 헉? 왜? 경쟁사에서 더 싼 가격을 제시했나 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연은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 고마워. 하지만 준호의 몸은 긴장으로 뻣뻣했어요. 서연은 불안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야. 잠깐의 어려움일 뿐이야. 2주 후, 준호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죠. 여보세요? 네, 대표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또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래. 어떻게 그럴 수가. 경쟁사에서 우리 직원들을 빼가고 있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은 준호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준호가 서연을 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죠. 서연아. 응? 내 친정. 아, 미안. 내가 왜 이러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정이 있었다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괜찮아. 우리 둘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응, 그래야지. 준호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설쳤어요.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죠.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겨우 잠든 것 같았죠. 내가 정체를 밝히면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시댁에서 저녁 초대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화장실 갔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죠. 서연이 왔네. 요즘 어때?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잘 지내요, 아버님. 시누이 지혜가 서연을 훑어봤어요. 뭔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언니, 요즘 오빠 회사 힘들다던데? 응,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혜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어요. 아, 언니는. 그게. 지혜가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준호가 요즘 밤늦게까지 일한다며?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네. 회사 상황이 좀 안 됐네.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였어요. 서연이는 친정 쪽에서.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의 목이 메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도움이 못 돼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서연이한테 무슨 말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걱정돼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들이 식탁 가득 놓였죠.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은 열심히 먹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죠. 시누이가 말했어요. 오빠, 회사 직원들 월급은 제때 주고 있어? 지난달에 좀 밀렸어. 헐, 진짜? 그럼 직원들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경쟁사에서 계속 스카우트제에 들어오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은행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대출? 이자 감당할 수 있겠어? 어쩔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준호, 고생이 많네. 그리고 서연을 슬쩍 봤어요. 순간적이었지만 서연은 느꼈어요. 저 시선, 뭐지? 아쉬움? 원망?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불편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죠. 여보. 응. 힘들지? 응.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내가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말하면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날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손끝이 시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먼저 들어가며 말했어요. 먼저 씻을게. 응.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잠깐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엄마, 아빠, 아직 삭제하지 않은 번호들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전화, 할까? 하지만 결국 화면을 껐어요. 안 돼. 아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며 말했어요. 오늘 투자자 미팅 있어. 그래, 잘 돼야 할 텐데. 응,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잘 될 거야. 당신 능력 있잖아. 고마워. 준호가 나간 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물소리가 콸콸 흘렀죠. 손에 거품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시작일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오늘 준호 투자자 미팅 있다며?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잘 될 거예요, 어머님. 그래. 근데 서연아.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끊을게. 네.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거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죠. 어떻게 됐어? 거절당했어. 뭐? 투자자가 거절했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은 옆에 앉아 준호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없어, 서연아. 이대로 가면 회사 망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말하면.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서연을 봤어요. 미안해. 내 앞에서 이러는 거.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고마워.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느꼈어요. 행복했던 날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하지만 준호 앞에서는 웃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도 서연은 잠을 설쳤어요. 옆에서 자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죠. 잠결에도 찡그린 얼굴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죽여서요. 결혼 2년 차. 서연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푹 자야 하는데. 하지만 밤마다 뒤척였어요.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준호는 요즘 집에 거의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여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도 피곤해. 먼저 잘게.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저녁을 바라봤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먹을 사람은 없었죠.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만졌어요. 뜨거웠지만 그냥 두었어요.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일주일 후 준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또 직원 2명이 사표 냈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뭐? 누구야?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 자식들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준호가 전화를 끊고 벽을 쾅 쳤어요. 젠장.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직원들이 계속 나가는데. 준호가 소리쳤어요. 서연은 움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준호는 한 번도 서연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었어요. 미안. 여보, 괜찮아. 힘들지. 서연이 준호를 안으려고 했지만 준호는 비켜섰어요.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탁! 문 닫히는 소리가 가슴에 박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었어요. 무섭다. 이런 준호는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죠. 여보, 준비됐어? 응. 준호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었죠.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하지만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서 와라.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왔네. 시아버지가 짧게 인사했어요. 시누이 지혜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인사도 안 했어요. 지혜야, 오빠 왔어. 아, 네. 지혜가 고개만 까딱했어요. 서연은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뭐야, 이게?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비쌌겠네. 시어머니가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에휴, 이럴 돈이 어딨다고. 준호 회사 힘든데.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아, 제가 번 돈으로. 내가 번 돈? 얼마나 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죠. 음식 준비 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서연이 함께 일했어요. 서연아, 이거 썰어. 네, 어머님. 서연은 열심히 팔을 썰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칼질이 삐뚤삐뚤했죠. 제대로 좀 해. 왜 이렇게 못해? 죄송해요. 에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뭐 도와줄까? 아니야. 지혜는 쉬어.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럼 올케 혼자 시키세요. 올케는 집에 있잖아요.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시누이가 서연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올케는 일도 안 하니까 시간 많잖아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오빠 힘든데 올케가 뭘 도와줘요? 그건. 서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시누이가 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어요. 올케 친정이라도 좀 빵빵하면 도와주지.
근데 말끝을 흐렸어요. 서연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칼이 도마 위로 툭 떨어졌죠. 미안해요.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신우이가 부엌을 나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도 이해해라.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 네. 어머님,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시어머니가 서연을 봤어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죄송해요. 됐어. 어쩔 수 없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팔을 썰며 눈물을 참았어요. 손끝에서 파 냄새가 매웠고 눈이 따가웠죠. 하지만 우는 건 파 때문이 아니었어요. 식사 시간. 식구들이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돼가?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쩌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이 친정에서 말을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올케 친정이 어딨어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핀잔을 줬어요. 사실이잖아요. 서연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만해, 지혜야. 오빠는 왜 나한테 화내? 올케한테 해. 뭐? 올케가 쓸모가 있어야 오빠가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서연의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지혜야, 너무 그러지 마. 서연이도 힘들어. 힘들긴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데. 신우이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먹기 싫다. 나밖에 좀 나갔다 올게. 준호야.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준호는 나가버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 네, 이해해줘.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이도 뭐,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뭘, 일이라도 해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네, 알아볼게요. 서연은 억지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신우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올케가 뭘 할 수 있을까? 학벌도 별로인데. 지혜야, 그만. 시아버지가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에휴, 됐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서연은 황급히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덮고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됐지? 손바닥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뭘 잘못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적만 흘렀어요.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서연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먼저 들어갈게. 준호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연은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죠. 엄마, 연락처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전화 하고 싶다. 하지만 눌러지지 않았어요. 안 돼. 아직은.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죠. 준호는 이미 침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게 시작일까?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작게 떨렸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다녀올게. 다녀와. 준호는 서연을 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 너무 조용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나 엄마야. 네. 어제는 미안하다. 지혜가 좀 심했지?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 준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네. 노력할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죠. 더 노력하라고.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 뭘 더 해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빈집에 서연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죠. 며칠 후 서연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카페, 편의점, 마트,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경력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또 떨어졌어요. 서연은 거리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일자리 알아보고 왔어. 준호가 서연을 봤어요. 왜?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TV만 봤죠. 고맙긴 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도 피곤해.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현관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닌데. 서연은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더 흘렀어요. 준호의 회사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사무실도 축소했죠. 서연은 매일 아침 준호를 보내며 불안했어요. 다녀올게. 조심해. 준호는 대답도 없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아, 나야. 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네. 준호도 부른다. 6시까지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얘기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좋은 예감이 아니었죠. 저녁 6시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준호까지요. 왔어? 네. 어머님, 앉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공기가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오늘 부른 이유가 뭔지 알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 회사 얘기야.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준호 회사가 정말 위험해.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할 상황이야. 시어머니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서연아,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내 친정. 아, 미안.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시누이가 대신 말했어요. 옳게, 혹시 돈 빌릴 데 없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돈이요? 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겠지.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누가 있어. 시누이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최대한 알아봤어. 하지만 은행도 안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아도 부족해요. 시아버지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서연이 내가 뭐라도 해봤으면 해서.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요? 응. 일이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그게 언제 구해지겠어? 당장 다음 달에 월급 줘야 한다고. 시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 지혜야. 오빠는 왜 나한테 그래? 올케가 쓸모가 있어야 말이지. 지혜야. 시아버지가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서연의 가슴엔 못이 박혔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도 급해서 그래. 이해해라. 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준호도 숨통이 트일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괜찮아. 우리 가족들이 좀 심했지. 이해해. 다들 힘드니까.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응? 나 너한테 기대했었어.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결혼할 때 난 내가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했어. 나 노력하고 있어. 근데 넌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회사가 망하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죠. 차 안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먼저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연은 차에서 잠시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나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연락처를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 하고 싶어.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 아직.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죠. 준호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서연은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요. 이게 뭐야? 물을 틀었어요. 콸콸 소리가 요란했죠. 그 소리에 묻혀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흑, 흑.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서연은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요. 카페, 식당, 편의점. 이력서를 들고 직접 찾아다녔죠.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경력이 없으시면 좀. 계속 거절당했어요. 발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녔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준호는 대답도 없었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료가 별로 없었죠. 장을 못 봤네.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왔어요. 뭐해? 저녁. 라면밖에 없어서. 라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안해. 오늘 일 알아보느라. 집에 있으면서 장도 안 봐? 미안해. 에휴. 준호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라면을 끓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지만 눈물이 더 뜨거웠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일자리는 구했어? 아직? 에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죄송해요. 우리 준호 혼자 고생하네. 안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핀잔이 가득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만으론 안 돼. 결과를 내야지. 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와.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네. 손님들 오시거든. 제대로 좀 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주말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는데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왔어? 빨리 들어와. 할 일 많아. 네. 부엌으로 가니 음식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거 다 손질해. 손님들 많이 오셔. 네, 어머님. 서연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채소 씻고, 고기 다듬고, 음식 만들고. 손이 칼에 베었어요. 피가 났죠. 아, 조심성도 없이. 피 묻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어요. 죄송해요. 서연은 급히 손을 씻고 반창고를 붙였어요. 다시 음식 준비를 계속했죠. 신우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옳게, 이거 맛 좀 봐봐요. 서연이 국을 맛봤어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거짓말. 싱거운데? 그래. 그럼 소금을. 에휴, 됐어. 내가 할게. 옳게는 손만 빠르지 실력은 없네. 신우이가 서연을 밀어내고 직접 간을 봤어요. 서연은 옆으로 비켜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손님들이 왔어요. 시댁의 친척들이었죠. 어머, 준호 장가 잘 갔네. 며느리가 예쁘네. 겉으론 칭찬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뭐, 그냥 그래요. 아들이 사업한다며? 잘 돼가? 요즘 좀 어려워요. 아이고, 그래. 며느리 친정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친정이 없어요. 어머, 고아야? 친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에휴, 안 됐네. 요즘 같은 때 친정백이 있어야 하는데.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옳게 쓸모가 없어서 오빠가 고생이에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제지했지만 친척들은 이미 다 들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동정 섞인 시선들이 서연에게 쏟아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왔어요. 서연아, 네. 오늘 좀 창피했어.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죄송해요. 내가 뭐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친정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데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 회사도 망해가는데 집에 와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고쳐야지. 시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정신 차려. 이러다가 준호한테 버림받아.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갔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렀어요. 나 정말 버림받을까? 두려웠어요. 준호 없이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친정과도 인연을 끊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했어요. 나한텐 준호밖에 없는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옆에서 자는 준호가 깰까 봐요. 서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만 뜨고 새벽을 맞이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흘렀어요. 서연은 겨우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다녀올게. 준호는 대답도 없이 방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편의점 일은 힘들었어요. 술 취한 손님들, 진상 손님들. 아줌마, 이거 유통기한 지났잖아. 죄송합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해? 점주 불러.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손님이 가고 나서 서연은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았어요. 참아. 돈 벌어야 해. 새벽 6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밥은? 내가 만들게.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죠. 계란을 깨고 밥을 퍼고 국을 끓였어요. 준호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이래? 대기업에서 투자 검토한대.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정말? 어디? 한솔그룹.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솔그룹. 우리 아빠 회사. 숨이 턱 막혔어요. 괜찮아? 응. 좋은 소식이네. 서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다음 주에 미팅 있대.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회장님이? 응. 우리 집으로.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빠가 우리 집에 온다고?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그래? 안 좋아 보여. 아니, 긴장돼서. 긴장은 무슨. 넌 집에나 있으면 돼.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들었지? 한솔그룹 회장님 오신대. 네, 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야. 우리 집으로 오신대. 네, 너도 와야 해.
음식 준비 도와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발 실수하지 마. 알았지?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것마저 날리면 우린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그래. 믿는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빠를 만나게 되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2년 만이었죠. 며칠 후 시댁에서 또 불렀어요. 일찍 와. 계획 세워야 해. 서연은 시댁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왔어? 앉아.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회장님 오시는 날 메뉴를 정해야 해. 뭐가 좋을까? 한정식이 좋겠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한정식. 고급스럽게. 시어머니가 끄덕였어요. 서연아, 넌 뭐 할 수 있어? 저는 시키시는 대로. 에휴,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요리가 뭐냐고.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니까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제지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 서연이는 그냥 설거지나 하고 시중이나 들어. 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엄마, 근데 올케가 회장님 앞에 나서는 거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올케가 좀 수준이 안 맞잖아요. 신우이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의 말도 일리 있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그날 너는 부엌에만 있어. 알았지? 네. 회장님 앞에 얼굴 비추지 말고.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빠인데 얼굴도 못 비추라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준호야, 이건 우리 회사가 걸린 문제야. 실수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진짜 올케 때문에 걱정이에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차라리 그날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빠, 사실이잖아요. 올케가 고아라는 거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서연의 손이 벽에서 떨렸어요. 부모도 없는 며느리가 있는 집,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서연이는 좀 그랬잖아요. 지혜야,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오빠는 왜 계속 감싸? 올케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아 주제에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착하잖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착한 게 밥 먹여줘요? 지금 회사 망해가는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에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서연이 친정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서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죠. 변기 뚜껑을 덮고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으윽, 흑, 온몸이 떨렸어요. 고아 주제에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모두 조용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서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계속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고아 주제에 감지덕지 해야지. 격이 안 맞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연락처를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 하고 싶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엄마, 아빠, 하지만 누를 수 없었어요. 안 돼. 토요일에 만나게 될 텐데.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다음 날 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여보세요? 나 준호야. 응.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고 내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요즘 준호가 날 피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아빠가 오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빠를 보면 참을 수 있을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도 짙어졌고요. 나 많이 변했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준비됐어? 응. 오늘 제발 실수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알았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실수 하지 말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오늘 아빠를 만나게 돼. 아빠, 나 알아볼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응?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알아.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응. 그러니까.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제발 망치지 마.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어요. 알았어.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준호는 보지 못했어요. 시댁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서연은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지만 한숨도 못 잤죠. 오늘 아빠를 만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준비해. 9시까지 엄마 집에 가야 해. 응. 서연은 옷을 골랐어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죠. 손이 떨려서 지퍼를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빨리 들어와.
할 일 산더미야. 네, 어머님. 부엌으로 가니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이거 다 손질해. 회장님 3시에 오신대. 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채소 다듬고 고기 재우고 음식 준비하고 신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옳게 물 좀 가져다 줘. 지금 손이 좀 바쁘면 말고 내가 할게. 신우이가 짜증스럽게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서연아, 제대로 좀 해. 오늘 회장님 오시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무슨. 손도 느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아, 피가 나왔어요. 어휴, 조심성도 없이 피 묻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서연은 급히 손을 씻고 밴드를 붙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오후 2시.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이리 와봐. 네. 너, 오늘 회장님 앞에 나오지 마. 네. 부엌에만 있어. 알았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음식 나르는 건 그것도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부엌 뒤에 있어. 어머님, 우리 회사가 걸린 문제야. 이해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올케가 회장님 앞에 나서면 좀 그러잖아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제지했지만 이미 말은 나왔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아빠인데 얼굴도 못 보라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시댁 식구들이 긴장했어요. 자, 다들 준비됐지? 시어머니가 옥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죠. 서연아, 너는 부엌에 있어. 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살짝 문틈으로 보이는 곳에 섰죠.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태준. 한솔그룹 회장. 서연의 아버지였어요. 뒤에는 어머니 박은혜도 함께였죠. 회장님, 이쪽으로. 시댁 식구들이 극진히 모셨어요.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잠깐, 아주 잠깐 부엌 쪽을 봤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1초,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도 아버지를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아직 안 돼. 아버지는 표정을 관리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서연을 봤어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역시 티내지 않았죠. 서연은 부엌 안쪽으로 물러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아빠, 엄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거실, 앉으십시오, 회장님. 시어머니가 극진히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도 옆에 앉았죠. 시댁 식구들이 마주 앉았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투자건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계속 부엌 쪽을 향했죠. 자료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가 오갔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부엌. 서연은 문틈으로 살짝 봤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2년 만이었어요. 손이 가슴에 올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서연아, 차 준비해. 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어요. 찻잔이 딸그락 소리를 냈죠. 조심해.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어요. 죄송해요. 차를 쟁반에 담았어요. 내가 나를게. 너는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서연은 부엌 구석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떨렸죠. 30분 후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죠. 음식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을 날랐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접시를 씻고 있었죠. 서연아, 물 좀 가져와.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서연은 물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식탁에 물을 놓았어요. 여기 물 좀 따라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잔에도 물을 채웠죠.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아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도 서연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됐으면 들어가. 시어머니가 서연을 쫓아냈어요. 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회사 운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어렵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기술력은 자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괜찮더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계속 부엌 쪽을 향했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투자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무난했어요. 그때 물 좀 더. 시누이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어요. 서연은 물병을 들고 나갔어요. 조심조심 걸었죠. 시누이의 잔에 물을 따랐어요. 반찬 좀 치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은 빈 접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철컥 물잔이 쓰러졌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어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서연은 급히 행주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잘 닦지 못했죠. 에휴, 됐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서연을 밀쳐냈어요. 서연은 비틀거렸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진짜 부끄러워 죽겠네. 준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집사람이 좀.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 이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어머니도 숟가락을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그냥 부엌에 들어가 있어. 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올케가 좀 그래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제지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부모도 안 계시고 배운 것도 없어서. 서연은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식탁에서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실례지만 모두가 어머니를 봤어요.
방금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희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이름이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마, 신우이가 말했어요. 올케가 좀 수준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지혜야, 준호가 제지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냥 고아예요. 지혜야, 그만해. 시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왔죠.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고아라고요? 네.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대요. 신우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서 좀 의지할 데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요. 아버지도 주먹을 꽉 쥐었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착하긴 해요. 근데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친정백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친정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신우이가 거들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예뻐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짐이에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보셨잖아요. 물도 제대로 못 따르고 부모도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나 봐요. 그 순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실례합니다. 아, 회장님 부인?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아버지도 일어났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화장실 앞복도 어머니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여보, 당신 봤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봤어. 우리 딸이 저런 취급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아. 조금만. 어떻게 참아요?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우리 딸이 고아래요. 짐이래요. 쓸모없대요. 알아. 나도 알아. 아버지의 주먹이 벽을 쳤어요. 탁. 하지만 서연이가 아직 원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나서면.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둘 다 눈물을 참고 있었죠. 부어.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죠. 미안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네. 오늘 진짜 실망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님 앞에서 물을 쏟다니. 우리 창피하게. 죄송해요. 솔직히 말할게. 너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짐이야.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짐? 이혼. 생각해봐.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 때문에 준호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혼자가 나을 것 같아. 어머님, 생각해봐. 진지하게. 시어머니가 나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복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죠. 이혼. 생각해봐. 어머니가 멈춰섰어요. 온몸이 떨렸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손이 떨렸고 이를 악물었어요. 더는 못 참겠어. 거실로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
시댁 식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차갑고 단단하고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왜? 분위기가. 회장님, 식사 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꾹 참고 있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투자권은? 그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부인,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 회장님 부인?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서연을 꽉 안았어요.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윽. 서연이 어머니 품에서 흐느꼈어요. 2년 만에 안는 엄마의 품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죠. 잠시 후 어머니가 서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응, 이딴 취급 받으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 없는 척한 거냐? 그 말에 서연은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알았지? 응.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가자. 어디? 거실로. 내 남편한테. 그 집안 사람들한테.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부엌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서연이 뒤따라 나왔죠. 거실의 시댁 식구들이 어리둥절하게 봤어요. 저 회장님 부인? 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손을 잡고 거실로 걸어갔죠. 아버지도 일어났어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딸. 아빠. 시댁 식구들이 얼어붙었어요.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라고?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봤어요. 네. 딸입니다. 무슨. 김서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의 외동딸이자 한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쾅! 신우이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컵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죠.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한솔그룹 회장 김태준. 명함이 시아버지 손에서 떨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박은혜입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꽉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 서연이고요.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신우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안 돼.
준호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서연이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나 고아 아니야. 부모님, 살아계셔.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서연아,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고아라고 하셨죠? 저희가...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쓸모없다고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짐이라고도 하셨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부모도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신우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온몸이 떨렸죠. 저는 당신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건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신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제 딸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MBA도 미국에서 받았고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혼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게 제 딸한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났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준호가 기어가듯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나 정말 몰랐어. 서연이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몰랐다고? 응, 진짜 몰랐어.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 짐이라고 했잖아. 쓸모없다고 했잖아. 그건 집사람이 좀 그렇게 말했잖아. 회장님 앞에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숙였죠.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왜 정체를 숨겼는지 아십니까? 당신네 아들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사과했어요. 신우이도 바닥에 엎드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가 서연을 봤어요. 딸아. 응. 아빠. 집에 가자.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가자, 우리 딸. 준호가 서연의 치마를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나 한 번만. 나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부모님과 함께 현관으로 걸어갔죠. 신발을 신으며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울고 있었고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어요. 박! 차에 타자마자 서연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으아앙! 2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아버지도 운전석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세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시각 거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끝이야. 우린 끝이야. 시아버지는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죠. 신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온몸이 떨렸죠.
준호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 안.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신 그런 곳에 안 보낼게. 응. 아버지가 말했어요. 투자? 절대 없어. 그 회사 망하게 놔둘 거야. 아빠, 우리 딸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 용서 못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시댁이 멀어지고 있었죠. 이제 끝이구나.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후회도 있었지만 안도도 있었죠. 엄마, 아빠, 응?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딸.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그날 밤, 서연은 부모님 집에 도착했어요. 2년 만에 보는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이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방 그대로 있어. 올라가서 쉬어. 응. 고마워, 엄마.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모든 게 2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진동이 계속 울렸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꺼버렸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침 식사를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요.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어제 그 회사 투자건 취소했어. 그리고 우리 경쟁사한테 연락했어. 그 회사 인수하라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인수? 응. 직원들은 살려줘야 하니까. 대신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 집 아들 평직원으로 강등될 거야. 아빠, 너무해. 우리 딸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어머니도 말했어요. 서연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지켜줄게. 고마워. 서연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카톡. 하지만 서연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차단했죠. 대신 부모님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아빠. 일하고 싶어. 서연은 한솔그룹 본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업무부터요. 직원들이 서연을 봤어요. 회장님 따님이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야말로요. 모두가 친절했어요. 존중해줬죠. 서연은 이상했어요. 이게 원래 내 자리였구나. 2주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한솔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아. 서연이 회사에서 나오다가 준호를 봤어요. 왜 왔어? 서연아.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기회? 응.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은 준호를 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죠. 준호 씨.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서연아,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필요했던 거지.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니야. 나 진짜 사랑했어.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까진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짐이라고 했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쓸모없다고 했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그건 내가 힘들어서, 힘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난 못 용서해. 서연아.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죠. 따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분 나가시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한 달 후, 서연은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준호가 보낸 거였죠. 서류를 보며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끝이구나.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냈죠. 며칠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조금은 해. 그래도 잘한 거야. 알아.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가 서연을 안았어요. 그래. 우리 딸 강하니까. 3개월 후 서연은 한솔그룹 이사로 임명됐어요. 기자회견장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한솔그룹 이사 김서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최근 이혼하셨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자신의 가치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빛난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죠.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박준호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님, 네, 편지를 두고 가셨습니다. 비서가 편지를 건넸어요. 서연은 편지를 받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죠. 읽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서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1년 후, 서연은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요즘 어때? 좋아. 일도 재미있고. 남자는?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서두를 필요 없지.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아빠? 딸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새로운 사업 파트너 소개시켜 주려고. 괜찮은 사람이야. 서연이 웃었어요. 아빠, 또 선 보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사업 파트너야.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네. 그날 저녁, 레스토랑.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딸아, 왔어? 응. 앉아. 곧 오실 거야. 서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앉으세요.
남자가 앉으며 서연을 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김서연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죠. 이 사람은 다를 것 같은데. 식사가 시작됐어요.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번졌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이제 괜찮겠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죠.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더 강해졌고 더 성장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야.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지으며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로부터 2년 후, 한솔그룹 본사, 김서연 부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한편 그 시각, 작은 사무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됐죠.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서연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끄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후회만 남은 채로요. 서연의 새로운 인생. 서연은 최민준과 결혼했어요. 행복한 결혼이었죠. 민주는 서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서연은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렇게 김서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빛나는 법이죠. 힘들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짐이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외모로,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가졌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